복잡하고 어려운 과학 뉴스 과학관에서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햇살이 있는 과학 뉴스 특집 방송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윤아연, 최유나입니다. 네. 아니, 벌써 2021년이 지나갔어요. 2021년은 저희 햇살이 있는 과학 뉴스도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한 해였었는데요. 네, 저희가 무려 유튜브에 매주 영상을 올렸었는데 51편의 영상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51개의 영상을 통해서 무려 71가지 과학 뉴스를 소개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과학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왕이면 조금 더 재미있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특별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네, 바로 이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국립과천과학관의 투머치 토커 이정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 2021 과학뉴스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진행했던 71편의 과학뉴스 중에서 화제의 뉴스가 무엇일지 한 20여 편 정도 선정을 했고요. 그 뉴스들로 이상형 월드컵 16강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관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2021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과학 뉴스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죠. 코비드19. 그거만큼 큰 뉴스는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워낙 지금 지배적으로 저희 과학계 뉴스를 이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이슈는 빼고 나머지 과학계 뉴스들로 16강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관장님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항상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6강전이기 때문에 처음에 총 8개 문제가 나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주 분야 과학 뉴스인데요. 제가 제시어 2개를 말씀드리면 그거를 보시고 바로 떠오르는 단어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주 분야 과학 뉴스. 누리호 대 민간 우주 여행. 누리호. 그러니까 민간 우주 여행도 관심 있을 수 있죠. 제 기억에 1965년일 거예요. 이정문 화백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정모하고 상관이 없는 이정문 화백에 계신데 그분이 35년 후를 생각하면서 서기 2000년에 뭐 지구의 생활이라고 하는 만화를 그리신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전기 자동차, 뭐 청소 로봇, 화상 강의, 그다음에 원격 진료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다 실현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딱 하나가 실현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달나라로 우주 여행 가는 거예요. 달나라 수학여행 가는 거. 그것 빼고는 다 이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민간 우주 여행 한다는 것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작년에 뭐 브랜스 버진 그룹의 회장이 뭐 버진 갤럭틱.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드디어 선발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도 갈 수 있구나 가능성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그건 먼 훗날의 얘기고 나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더라고요. 내 가슴을 뛰게 한 거는 10월 21일이었죠. 벌써 꽤 많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700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딱 그 더미 위성을 올려놓지 못했지만 그 누구도 아쉬워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기뻐했던 아직도 두근두근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큰 고민하지 않고 누리호가 떠올랐어요.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우주 탐사 분야입니다. 네, 작년 한 해 우주 탐사 분야에 정말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 금성, 달, 화성. 화성. 일단 금성 너무 뜨거워요. 불지옥. 네, 거기가 480도쯤 되거든요. 430도, 480도 돼요. 왜냐면 거기가 90기압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실 효과가 너무 큰 거죠. 지구 1기압밖에 안 되는데 또 가면 다 짓눌려서 막 될 것 같아요. 압력 때문에. 그거 가고 싶지 않고 달은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여기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뭐 내가 굳이 저기 가야 되는가. 근데 화성은 또 매력이 있죠. 화성은 기압이 지구에 한 100분질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런 압력 차이 걱정도 없고 당연히 화성입니다. 네. 금성 관심 없습니다. 뜨겁습니다. 관장님께서는 화성이신 걸로.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는 IT 분야입니다. 메타버스, 가상인간, 그리고 NFT입니다. 메타버스. 또 바로 나왔네요. 예, 이것도 일단 NFT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게 좀 낯설죠, 사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전기량이요 전 세계 8위입니다. 그만큼 IT. 약간 좀 미안하죠. 미안한데 근데 26위 국가가 말레이시아예요.
말레이시아는 중진국이지만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28위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선진국이지만 작은 나라예요. 26위가 말레이시아, 28위가 스웨덴인데 27위가 비트코인이에요. 국가가 아니라 네, 비트코인을 최고로 하는데 웬만한 나라만큼 하나 쓰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우리 해야 되는가? 근데 NFT도 내가 잘 몰라. NFT 잘 모르는데 약간 전기에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상인간은 버벅대더라도 사람이 더 진짜 해도 되지 않아? 우리가 어디 가서 서비스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메타버스 여전히 너도 메타버스 어려워요. 젊은 친구들 많이 어린 친구들 하는데 아직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우리 어린이 과학관도 우리 국립 어린이 과학관도 맞아요. 제페토를 열었죠. 네. 그거 되게 신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과천과학관은 지난 겨울 방학 때 그러니까 서울 공대의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사회공헌 프로그램, 학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25시간 동안 하는 거 있었는데 원래 대면으로 하려다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개도타운으로 수업을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내가 잠깐 30분 동안 강의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온 학생이 그 가상 공간에서도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뒤에 앉더라고요. 나중에 온 사람들이 앉고 그러니까 자기의 평상시의 모습이 거기도 그대로 반영되는구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현실 공간처럼 생생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호감도가 높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네, 가볼까요? 맞아요. 다음은 미래형 소재 분야입니다. 네. 소재를 저희가 두 가지 뉴스를 소개했었는데 탄소 섬유와 3D 프린팅. 하나, 둘, 셋. 탄소 섬유. 오. 그러니까 3D 프린팅은 오래된 거죠. 근데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것은 집을 져준다는 거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집 짓는데 뭐 건설비가 문제입니까? 땅값이 문제지. 그래서 저는 탄소 섬유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탄소가 문제야 막 이런 얘기 하는데요. 사실 탄소는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탄소는 생명의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각형의 맞아요. 평면 구조를 쫙 선형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강력한 섬유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우리의 신소재로서 정말 다양하게 그다음에 쓰이고 있죠. 그렇죠. 환경에 크게 나쁘지 않은 네. 신소재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탄소 섬유를 끓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미래형 소재에 이어서 미래 먹거리 분야인데요. 자, 인공류 대체육 시장이 뜨고 있죠. 그리고 실내형 수직 농장의 스마트팜도 요즘 뜨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문 들어갑니다. 인공류 대 스마트팜. 스마트팜이 아니고 인공육. 오. 근데 스마트팜 필요해요. 왜냐면 점점 노동력은 줄어들고 최소의 에너지로 또 최소의 땅을 채소에 물을 쓰면서 쓰는 거잖아요. 좋은 건데 저는 근데 인공육에 걸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제가 30년 전부터 채식주의자예요. 그런데 정말요? 매일 고기를 먹어. 그러니까 전혀 몰라서 저희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네.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이념적으로는 채식주의자인데 이념은 근데 몸이 고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내가 왜 채식주의자를 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맞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왜냐면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5kg의 먹이를 먹여야 돼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소고기 1kg을 덜 먹으면 25kg의 먹이를 생산할 땅을 숲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고기를 덜 먹어야 되는데 몸이 얼마나 원하겠어요. 근데 그걸 내가 몇 년간 해봤더니 안 되는 거다. 시도를 해보셨어요? 그럼요. 매일 시도해요. 네. 매일 시도하는데 나는 오늘 야채만 먹을까, 채소만 먹을까 했는데 입이 고기가 내 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걸 하지 말고 고기를 먹자. 근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 환경을 위해서 배양육이 참 괜찮은 방법이다. 근데 대체육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콩고기에 맛없어요. 솔직히 맛없어요. 예. 네. 근데 배양육은 확실히 그 맛을 그대로 주고 오히려 더 식감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값이었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내가 막 외우고 있었는데 100g의 배양육을 만드는데 2013년에는요 4억 2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00g이 뭐냐면 햄버거 패티 하나 만드는데 4억 2천만 원이야.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진짜. 근데 네. 2017년에는 그게 22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오, 진짜
햄버거 하나 220만 가격을 원이야. 낮추는 거 근데 정말. 작년 말로 그 가격이 11,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지금 배양금 11,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11,000원짜리 배양국 패티 하나 100g에 나온 거죠. 근데 11,000원도 사실은 그 약간 비싼 거예요. 생산비가 11,000원이니까 그게 우리가 먹으려면 최소한 햄버거를 먹으면 10만 원은 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5분질, 6분질로 떨어진다면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네, 그렇죠. 맞아요. 기대가 되네요. 그럼 빠르게 다음 뉴스로 넘어가. 다음은 관장님 좋아하시는 주제인데요. 기후 위기 관련된 뉴스입니다. 자, 콥 26대 기후 조작 실험. 콥 26이죠. 그러니까 기후 조작 실험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근데 왜 기후를 억지로 조작하려느냐. 근데 그게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물리적인 조작이 되게 어려워요. 그 노력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재능과 노력과 에너지가 있다면 사실은 기후 위기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콥26이 너네 뭐 했어? 콥26 성과가 없잖아. 약간 좀 그런 하는데 감정이 있었죠. 사실은 저는 성과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내년에 다시 만나자고 했잖아요. 그 문제는 다 인정하고 있어요. 옛날처럼 기후 위기 아니야. 지구 온난화 오르락내리락 한 거야 탄소가. 이산화탄소 오르락내리락 했었어. 모든 정부들이 기후 위기 문제를 인식했고 거기서 이제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고 있죠. 난 맞네요. 거기에서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비슷한 시기에 콥 26이 10월에 있었는데요. 10월은 또 사실 노벨상의 달이죠. 그래서 노벨상 분야 질문인데요. 노벨상 관련된 과학상은 3개 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노벨 생리의학상,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입니다. 오, 네. 왜냐하면 화학상이라고 생리학상은 좀 뻔했어요. 그러니까 화학상은 그 촉매에 관한 거거든요. 유기촉매. 네. 화학에서는 촉매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촉매는 몇 년에 한 번씩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예측이 됐던 거고, 그 생리의학상은 우리 그 여러 가지 감각 수용체에 관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언젠가는 받아야 되는 거였고 또 설명하기 좋은. 그러니까 어디 가나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소재였던 점에서는 좋았어요. 보통 물리학상은 싫었죠. 설명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물리학상은 특히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기후학자. 뭐 세배 이렇게 드렸잖아요. 되게 특이했어요. 어떤 물리학자들도 기후 쪽에서 이 물리학상을 반드시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물리학자들이 불평하지 않았죠. 왜? 기후 위기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근데 이것도 물리학적으로 우리 통계적으로 예측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리학의 영역이 이만큼 넓은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거고 기후학자들도 그냥 당당하게 저희가 물리학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작년에 노벨상 위원회는 되게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물리학상으로 골라졌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5월에 있었던 개기 월식 그리고 8월에 있었던 페르세우스 유성우 2개의 천문현상 중에 하나를 골라주신다면? 페르세우스 유성우입니다. 개기월식은 보통 1년에 뭐 한두 번, 자주 맞으면서 있죠. 두세 번까지도 볼 수 있는 건데 작년에 5월 달에 개기월식은 3년 만에 온 개기월식이었어요. 그래도 개기월식은 좀 자주 볼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렇다면 페르세우스 유성우야 뭐 매년 8월 12일 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요. 제가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2003년에 보고 아직 못 봤어요. 정말요? 내가 그날 8월 12일, 8월 13일 요때마다 제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비가 왔어요. 그런데 이건 생각해봐야 될 게 이것도 역시 기후 문제하고 관심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에 지금 우리가 1.1도가 올랐잖아요. 그 1.1도 오른 동안에 강우량이 130%로 늘었습니다. 근데 1.5도가 되면 150%가 되고 4도가 올라가면 280%로 늘어나요. 강설량은 확 줄어들어요. 그러게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스키 인구는 줄어들고 그다음에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페르세우스 유성우 보기도 되게 어려졌죠. 그런 점에서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앞으로도 점점점 보기 더 어려울 거다. 자, 그러면 이제 16강전이 이틀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 한번 8강전으로 가보겠는데요. 저거 치지도 않고 계속 넘어가는군요. 그럼요. 네. 게임을 빠르게 진행해야 맛입니다. 네.